자, 첫 번째 힘의 합성에서 벡터의 합성과 분해 이쪽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자. 자, 물리량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누죠. 자, 스칼라량과 벡터량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자, 스칼라량이라는 것은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 방향이 상관이 없어. 자, 벡터량은 크기와 방향. 자, 둘 다 존재하는 애들을 우리가 벡터량 이렇게 불러주게 된다는 거. 자, 대표적으로 자, 그 앞에 물리 과정에서 배웠지만 속도, 가속도, 그리고 힘, 모든 힘이 다 벡터야. 중력, 마찰력, 장력 이런 모든 힘은 다 벡터가 되는 거고, 자, 뭐 그 밖에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 배웠겠지. 자, 이런 것들이 벡터량이라고 한다면 크기만 존재하고 방향이 상관이 없는 스칼라량에는 대표적으로 질량, 자, 부피, 밀도, 온도 이런 것들 등등등을 우리가 스칼라량이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뭐 속력, 이동 거리 이런 것들은 스칼라량이다. 자, 벡터는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자, 먼저 작용점이 있어야 돼. 얘가 작용하는 작용점. 그리고 자, 화살표로 표시하는데 얘는 방향, 그 다음 이 길이 자체가 뭐가 된다? 자, 크기가 된다.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을 표시를 해주는 게 벡터고, 자, 이 벡터의 대표적인 얘가 힘이니까, 자, 힘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의 합차 분해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벡터의 합이야. 자, 어떤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이 됐어. 그럼 같은 방향은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돼. 그래서 얘가 3뉴턴, 얘가 6뉴턴이면 8뉴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을 했어. 그러면 이 두 힘을 합하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빼주는 셈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3뉴턴이고 얘가 5뉴턴이야. 그러면 합해서 마이너스 2뉴턴 또는 서쪽으로 2뉴턴. 자,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만 빼주고 같은 방향만 더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두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한 물체에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두 힘은 어떻게 한다? 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한다. 자,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을 그려놓고, 자, 중요한 것은 말을 외워야 돼. 자, 비스듬한 두 힘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고?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길이를 구한다. 그러면 이 대각선 길이가 요거의 합이 되는데, 그렇다면 더하면 안 돼. 자, 예를 들어서 얘가 8뉴턴이고 얘가 10뉴턴이야. 그러면 두 개를 합해서 18뉴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이 사이 각이 있겠지. 이 각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자, 원래 구하는 공식은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이 F1 곱하기 F2 코사인 세타를 루트로 씌워주면 되지만, 여기서 굳이 이 공식까지 쓰지 않는 우리가 아는 각도, 예를 들어서 60도라든지 90도라든지 120도라든지 이런 각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구해주면 돼. 굳이 이 공식에 넣을 필요는 없다. 자, 대신 자, 이렇게 더한 것보다, 단순하게 더한 것보다는 당연히 짧아진다는 거. 요 사이각이 있으니까. 자, 이거 조심.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온 두 힘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여기 봐봐. 얘 작용점과 얘 작용점이 다르지, 그치? 그러면은 거기 교재를 보면 자, 평행사변형 법이 있고 삼각형법이 있잖아. 그러면 삼각형법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을 따져주면 되는데, 자, 요거랑 둘 다 알면 편하지만 둘 다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굳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이 벡터의 합을 구할 때는 무조건 꼭지점을 어떻게 한다? 꼭지점을 맞춘다. 꼭지점을 일치시킨다. 그래서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 자, 위에 보면 벡터의 표시는, 자, 벡터는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말이 나와. 요거를 굉장히 우리가 이용을 잘해야 돼. 자, 얘 자체는 그대로 따서 평행 이동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평행 이동을 시키면 돼. 누구를? 둘 중에 하나를. 자, 나는 F1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 꼭지점, 작용점을 일치시키면 돼. 그래서 두 개 어떻게 한다?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길이를 구한다. 자, 그게 자,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갈 때 얘하고 얘 시작 지점하고 끝을 연결한 거랑 동일하긴 하지만,
항상 일치시켜서 해줘야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자 선생님은 그냥 평행사변형법을 권해준다. 자 특히 평행이동을 시켜서 뭘 한다? 꼭지점을 맞춰서 자경점을 맞춰서 시작점을 맞춰서 자 합을 구해주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얘는 뭐 북동쪽으로 얼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자 벡터의 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F1에서 F2를 뺐어. 그러면 이거는 F1과 마이너스 F2의 합이야.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마이너스 F2 어떻게 그려주면 돼?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방향 반대로 크기는 같게. 그리고 얘하고 얘 자 뭘 그려? 자 평행사변형을 또 그리면 돼. 그래서 대각선 길이 자 요게 F1에서 F2를 뺀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이동시키면 얘는 요거와 자 평행 이동을 시키면 요거와 같아. 자 다시 말해서 자 F1에서 F2를 뺐지. 그러면 2에서 1을 연결한 거와 동일하다. 자 또는 그냥 똑같이 아까처럼 그냥 마이너스 F2와의 합을 구해줘도 되고 자 얘를 이동시켜서 닫힌 삼각형으로 구해줘도 되고 자 그래서 F1에서 2를 빼면 2에서 1을 연결해주면 된다. 자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그 다음 세 힘의 합이 있어. 자 세 힘이 비스듬해.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차분하게 하면 돼. 자, 두 개의 합을 구하고 나머지 힘과의 합을 또 구해주면 되거든? 근데 어떤 걸 먼저 하느냐? 그냥 그건 자기 마음이야. 편한 대로. 자, 선생님은 F2와 F3의 평행사변형을 먼저 그리겠어. 그러면 요거를 얘와 평행사변형을 또 그려서 그리겠어. 그러면 얘가 F1 플러스 F2 플러스 F3의 합이 되고 방향은 북동쪽이다. 크기만 구해주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세 힘이 있든 네 힘이 있든 항상 두 개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 거를 구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 내용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그 다음에 벡터의 분해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분해를 보자. 자 분해는 뭐냐면 합의 반대야. 합의 반대. 자 합은 두 가지를 합하는 거고 분해는 하나를 나누는 거야. 자 가장 기본적인 나눔은 뭐냐면은 자 이 작용점을 중심으로 자 x축과 y축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직사각형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끝을 직사각형을 만들어. 그리고 이 힘과 수평면과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 길이 자, 요 길이가 바로 F의 X 성분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F의 Y 성분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여기 물리2 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평 성분하고 연직 성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이라고 얘기하는 연직 성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 자, 우리가 1학년 통과에서도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배웠었잖아. 그때도 항상 수평하고 연직을 나눴었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수평 성분과 연직 성분을 나눠서 생각한다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 F의 자, 이 수평 성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게 코사인 세타지.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요것분의 요거야. 그래서 F분의 Fx. 그러면 얘를 바꿔주면 F는 뭐가 되는 거야? Fx는 F의 코사인 세타의 곱합값이겠지. 이해됐으면 외워야 돼. 자 다시 자 Fx는 뭐라고? F 코사인 세타. 그러면 Y 자 이 Y축은 마찬가지로 얘를 이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 이렇게 자 얘를 이동시키면 이게 평행 이동. 자 그러면 FY는 자 이게 FY야. 그러면 F와 FY는 무슨 관계야? 사인 관계겠지. 자,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는 자, F분의 뭐야? FY. 자, 다시 얘도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자, FY는 F 사인 세타. 자, 이해되면 어떻게 한다고? 자,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반드시 외워줘야 돼. 다시. 자, fx는 뭐라고? f 코사인 세타. 자, fy는 f 사인 세타.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합하면 얘가 되겠지. 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실제로는 어떤 문제도 있냐면 얘를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요 힘과 요 힘으로 또 나누는 법도 있어. 그럼 얘는 F1, 얘는 F2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법으로 얘를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가장 기본은 이렇게 구해야 우리가 이 사이각을 이용해서 fx하고 fy를 구하기가 쉽다. 자,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한 대표적 예가 바로 뭐냐? 자, 빗면의 분해야. 자, 여기 그림을 볼게. 여기 빗면이 있고 얘 사이각이 세타야. 자, 물체는 m이 있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할 거야. 그래서 얘는 이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밑으로 왜 움직이지? 마찰이 없을 때. 자, 마찰이 없을 때는 왜 움직이지? 중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자, 그래서 중력에 대한 힘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불력, 분해된 힘. 자, 중력의 불력에 의해서 얘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m이라는 질량이 있잖아. 그러면 항상 뭘 따져줘야 되냐? 중력을 따져줘야 돼. 중력. 그러면 이 중력을 우리가 구하는 공식 mg겠지. 자, 다시 중력 구하는 공식 뭐라고?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항상 얘를 표시를 해줘. 자, 연직 방향으로 항상 표시를 해줘. 그리고 그 상황에서 봐봐. 그 상황에서 자, 이 빗면과 수직된 힘이 있고 그거를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을 그려주는 거야. 직사각형을 그려야 돼. 그러면 이 F는 길이를 다시 수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기본적으로 이 벡터는 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을 그렸으면 이 mg와 맞게끔 이 F를 그려줘야 돼. 이 F는 mg의 분해된 힘이기 때문에, 불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수직된 힘을 표시를 해주는데, 자, 이 수직된 힘이 바로 뭐냐? 수직항력의 반작용이야. 원래 수직항력은 요거거든? 근데 요거의 반작용으로 이 n을 표시를 해주면 돼. 자, 그럼 수직항력이 뭐냐? 외워야 됩니다. 자, 이 수직항력은 접촉면이 자, 수직으로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야. 접촉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 요게 수직항력이야. 그러면 요 밑으로 이렇게 표시한 건 뭐냐? 얘 반작용이야. 자, 우리가 통과에서도 작용, 반작용 항상 배웠지. 자, 작용, 반작용, 뉴턴 제3법칙은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되는 내용이야. 자, 어떤 내용이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상호작용하는 힘이고 크기는 같대 합을 구할 수 없다. 기억나? 크기는 같고 방향은 같는데 합을 구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두 물체에 각각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준다? 항상 어떻게 해준다?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준다. 자, 접촉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야.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은 뭐야? 물체가 접촉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야. 자, 요 말을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수직으로 누르는 힘. 얘가 어차피 수직항력과 반작용 관계랑 동일하니까 그냥 n으로 표시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분해를 시켜보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요게 세타지. 그럼 얘가 세타야. 그럼 얘가 세타면 엇각인 얘도 세타야. 자, 그러면 요게 왜 세타냐? 자, 얘를 내려봐. 직각으로. 그러면 얘가 세타면 얘가 90 세타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직각이니까 얘가 세타겠지. 자, 그래서 얘랑 얘가 세타라는 거 요거를 먼저 증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게 같고 얘네 둘이 엇각이니까 당연히 같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삼각형이었을 때, 자, 직각삼각형이었을 때 봐봐. 빗면이 뭐야? mg지. 중력. 그러면 높이는 f네. 밑변은 n이네. 수직항력.
자, 그러면 자, F는 mg와 무슨 관계야?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가 mg분의 f야. 그래서 이 f는 뭐가 된다? mg 사인 세타. 외워줘야 돼. 그래서 이 빗면의 각도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이 f는 당연히 커져. 자, 그리고 mg하고 n의 관계, 그리고 항상 질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힘은 다 중력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 이것도 있지만, 자,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는 뭐다? mg분의 n. 자, 그럼 n은 뭐가 된다? mg 코사인 세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것은 이 mg가 가장 큰 힘이고 얘네들이 크기가 더 mg보다는 작아진다. 이 길이를 가지고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고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인데, 자, 이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f는 사인 세타니까 증가하지만 이 수직항력은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리고 이 수직항력이 사실 뭐하고 관련 있는 거냐면은 마찰력하고 관계가 있는 힘이야. 근데 지금 마찰력을 굳이 배우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찰을 구하는 공식을 굳이 배우지 않으니까, 자, 얘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너네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게 빗면에서의 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또 하나만. 자, 이 빗면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뭐다? mg 사인 세타야. 그러면 걔가 ma지. f는 m이니까. f는 ma니까. 자, 그래서 자, 빗면은 자, f가 ma인데 f가 mg 사인 세타야. 그게 ma야. 그러면 양변에서 뭐가 사라져? m이 사라지기 때문에 빗면에서 가속도 구하는 공식은 뭐다? g 사인 세타이다. 자, 여기서 뭐가 사라졌어 지금? 질량이 사라졌지. 자, 질량이 사라지면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질량과 상관이 없다. 그럼 뭐와 관계가 있냐? 각도와 관계가 있다. 어차피 뒷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질량과 관계가 없고 이 각도, 빗면에서의 각도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 빗면의 가속도는 실제로 중력에 대한 거잖아. 자, 우리가 중력 자유낙하 할 때 가속도는 질량과 상관이 없었지. 중력의 크기는 변하지만 가속도는 상관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몇 가지 공식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물리는 항상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외워야 쫙쫙쫙 나와주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자, 특히나 수직 항력까지 자, 익히도록 하자. 자, 필기하고, 자, 그 다음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그 다음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자, 두 힘의 평형, 세 힘의 평형, 평형을 구해보자. 평형. 자, 평형이란 말은, 자, 무조건 합이 0이 되는 거야. 자, 힘의 합이 0이 될 때는 무조건 물체는 정지 아니면 무슨 상태다? 등속도 운동 상태다. 자, 기억나시? 자, 다시. 자, 힘의 평형은 합이 0인 상태고 알짜 힘이 0인 상태고, 자, 알짜 힘이 0인 상태에서는 무조건 정지 아니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자, 두 힘의 평형 관계를 보도록 할게. 자, 물체가 있어. 1, F2 한 물체. 자, 이 두 힘의 평형이 되려면 무조건 한 물체에 작용을 해야 돼. 자, 한 물체에 작용하는 크기가 같은 두 힘.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합이 알짜의 힘이 0이 된다. 또는 합이 0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자, 이게 바로 두 힘의 평형이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작용 반작용은 뭐냐? 자,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뭐야? 두 물체 사이. 두 물체. 자, A가 있고, 자, B가 있어. 자, 두 물체 사이에, 자,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다른 두 힘. 대신 얘는 합을 구할 수 있다 없다? 합을 구할 수 없다. 왜? 각각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 그거의 반작용은 주어 목적을 바꿔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 요거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이게 두 힘의 평형이고, 자, 두 힘의 평형의 대표적 얘가, 자, 요것도 써놔야 돼. 자, 얘가 요거야. 자, 스파면에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어.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정지 상태야. 정지. 자, 정지 상태는 또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쪽으로 뭐가 작용을 해?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중력과 반대되는 힘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두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합이 0인 거거든? 자, 요게 바로 뭐라고? 수직항력. 아까 배웠던 수직항력. 자, 다시 수직항력은 누가 누구를 어쩌는 힘이야? 접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중력하고 수직항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 아니, 얘네들은 힘의 평형 관계야. 자, 이유는 주어 목적어를 바꿨을 때 맞지 않잖아. 자, 얘는 접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기 때문에 그걸 반대는 물체가 접촉면을 누르는 힘이야. 자, 아까 빗면에서는 이 접촉면과 요게 수직항력이지 얘는 이때는 중력하고 같지 않잖아. 그치? 근데 요 경우는 같잖아. 그치? 이거는 서로 반대 방향이 성립이 되기 때문인 거고 얘는 반대 방향 성립 안 되잖아. 정의가 틀린 거야. 그리고 중력의 반작용은 뭐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그의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그치? 자, 그래서 얘네 둘은 힘의 평형 관계지 절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다. 자, 힘의 평형과 작용 반경을 구별하는 방법은 한 물체에 작용을 하느냐,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을 하고 있느냐,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반드시. 자, 그러면 세 힘의 평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 자, 세 힘은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물체에 자,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해. 근데 합이 0이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자, 두 힘의 합. 자, 평면사변형을 그려서 대각선 길이 요거와 요게 같으면 된다. 이게 세 힘의 평형이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 물체가 원래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 실에. 얘를 이렇게 잡아당긴 거야. 수직으로. 그랬더니 이 상태로 정지해 있어. 자, 45도 각도로 유지하게끔 얘를 정지를 시켰어. 자, 그러면 이 물체는 현재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하는 거야. 자, 요거는 F. 자, 요거는 mg. 요거는 T. 실이 물체를 잡아당긴 힘이 장력이야. 자, 장력은 보통 T로 표시하기 때문에 T, F, mg 세 가지 힘을 작용점, 방향 정확하게 설정해서 표시를 해줘야 돼. 기호까지. 힘을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요 세 힘의 합이야.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T하고 F거든? 자, 얘네를 물어볼 때 항상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mg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 항상 중력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 이 F하고 mg가 합한값이 얘랑 같단 말이야. 그럼 얘가 T란 말이야. 그쵸? 그럼 여기 45도면 자, 얘를 옆으로 쓸게. 자, 넘기면 얘가 45도지. 얘가 45도. 그치? 자, 얘 45도, 얘 45도. 자, 요 상태지. 그러면 이 T와 mg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코사인 관계네.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이렇게 각을 끼는 관계는 코사인 관계다. 자, 코사인 관계는 T분의 mg야. 그래서 바꾸면 T는 뭐가 되는 거야? mg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mg가 얼마? 10뉴튼. 자, 얘 뉴턴으로 돼 있으니까 G값 곱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코사인 몇 도야? 45도야.
자, 코사인 45도가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 그래서 10 루트 2 뉴턴. 자, 그러면 F는, 자, F는, 자, 요거거든? 평행이동시키면? 그러면 얘랑 무슨 관계야? 자, 탄젠트 관계인데? 자, 탄젠트 관계는, 자, 요거분의 요거. 맞죠? 요거분의 요거. 자, 그래서 mg분의 f야. 자, 바꿀게. 그러면 f는 뭐가 돼? mg 탄젠트 세타. 자, 얘는, 자, f는 mg 탄젠트 세타야. 자, 그래서 mg가 얼마? 10뉴턴. 자, 탄젠트 세타 얼마? 1이지. 그래서 얘 10뉴턴. 끝.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항상 모든 힘은 어떻게 한다? mg를 중심으로 표현한다. 왜냐면 m, 질량은 항상 주어지고, 자, 이 질량에 따라서 모든 힘, 특히 중력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질량이 있으면 무조건 중력이 존재하는 거니까 중력에 따라서 물체의 힘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자, 이 단원에 14페이지, 15페이지. 자, 요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법 특강. 자, 그 다음에, 자, 비법 특강 완전 14페이지, 15페이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썼어. 자, 너네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가리고 풀어볼 거야. 자, 어떻게 가리는 게 좋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물어보는 거, 여기까지가 문제야. 자, 얘를 가리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 밑에는 어차피 해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가리고 문제 풀고 맞춰보고, 그 다음 밑에 Q1, Q2까지 풀어보도록 할게. 푼 다음에는, 자, 일단 자꾸 보면서 풀면 안 돼. 자, 이렇게 가려놓고, 자, 문제를 풀어볼게. 자, 잠깐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고 선생님의 해설을 듣도록 해.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질량 m의 물체에 각각 크기가 F1, F2인 힘을 가했어. 그랬더니 물체가 수평면을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 자, 크기가 F1인 힘은 수평으로 작용하고 F2는 수평면과 세타의 힘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 자, 그럴 때 물체의 가속도와, 자,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자, 요게 뭐라고? 수직항력이라고 배웠지? 수직항력. 자,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게,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수평과 연직을 나눠서 생각한다. 자, 다시.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수평과 연직을, 수직을 나눠서 생각을 한다. 나눠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은 따로따로 구해야 돼. 자, 일단 가속도 자체는, 자, 가속도 자체는, 자, 이쪽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 수평 방향만 가속도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 수평 방향만? 그러면 당연히 수평 방향에 뭐만 계산을 해주면 돼? 힘을 계산을 해주면 돼. F는 MA니까. 그러면 F는 MA에 의해서 A는 뭐야? M분의 F잖아. M은 있으니까 F만 구하면 되는데, 이때 이 F를 수평 방향만 구한다는 거야. 왜? 수평 방향의 운동 가속도니까. 수평 방향에. 자, 그래서 이 수평 성분은 당연히 F는, X는 수평 성분은, F1은 수평 성분 밖에 없어. 그러면 F2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얘를 분해시켜. Fx하고 Fy로. 자, 그러면 봐봐. 자, 이 F의 이 수평 성분.
자, 이 수평성분은 여기 사이각이 있기 때문에 F와 무슨 관계야? F와 무슨 관계? 코사인 관계겠네. 그러면 구하는 공식이 F2 코사인 세타야. 요 성분. 자, F2 코사인 세타. 그러면 F1과 F2 코사인 세타. 이게 바로 fx이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바로 해주면 돼. 자, n분의 f1 더하기 f2 코사인 세타. 자, 끝났어. 자, 거기 봐봐. 다 봐봐. 가속도의 크기를 보면 n분의 f1 플러스 f2 코사인 세타. 간단하지?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평방향 운동이기 때문에 수평성분의 힘만 중요하다는 거야. 만약 수직성분, 수직방향으로, 연직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연직방향의 힘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수평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야. 자, 그럼 요거의 반작용이 뭐라고? 물체가 접촉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야. 자, 그러면 얘 뭐가 있어야 되냐? 수직성분의 힘이 필요해. 자, 얘는 수직성분의 힘은 무조건 뭘 고려해야 된다? mg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자, F1은 수직이 없고 F2만 수직이 있는데 F2는 요 방향이네 지금. 요 방향. 자, 요 방향이고 F2와 무슨 관계야? 사인 세타인데. 자, 그래서 요 방향 FY는 F2 사인 세타야. 자, 그런데 요 힘과 요 힘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같은 방향이야. 자, mg 그리고 여기 f2 코사인 세타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같은 방향의 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하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이 접촉면을 어떻게 하고 있어? 누르고 있어. 이 누르는 힘이 mg와 f2 코사인 세타가 누르고 있어. 만약 F2가 요렇게, 자, 이 물체에 요렇게 작용을 한다면 위쪽 방향에 연직 방향에 힘이 있겠지만 얘는 반대로 요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방향, 누르는 힘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겠죠. 사인 세타. 이 두 가지 힘이 얘를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수직항력도 당연히 이 힘과 같으면 돼. 그래서 얘는 mg 플러스 f2 사인 세타가 된다. 자, 거기 두 번째 답 나와 있지? 자,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자, 선생님 설명을 듣고 그 밑에 Q1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항상 수평과 연직.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15페이지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하고 설명을 듣도록 할게. 자, 무게 W가 있어. 자, W는 요거겠지, 그치? 방향 표시해주고. 자, 실이 ABC야.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 정지 상태야. 자, 정지면 가속도가 0이니까 당연히 힘도 R자 힘도 0이 돼야 돼. 자, 그리고 A가 잡아당긴 힘, C가 잡아당긴 힘은 둘 다 F야. 자, 여기서 똑같은 기호를 썼다는 건 뭐냐면 동일한 힘이라는 뜻이야. 자, F가 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B가 작용하는 힘, 장력을 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느냐? 자, 무게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자, 무게는 사실 수직인 힘이기 때문에 수직의 한만 구하면 되지만 요 T를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 T가 요 T를 F를 이용해서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아마 수평성분의 힘까지 필요할 거야.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수평성분의 힘. 힘의 합. 수평성분. 자, 수평성분은 무슨 힘이 있어? 자, 무슨 힘이 있어? 자, 지금 자, 이 F의 수평성분이 있겠지. 자, 요게 30이니까 얘는 30이야.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 성분은 F. 자, F 코사인 세타. 코사인 30.
더하기 F는 그대로 수평성분이 있고 자 얘의 수평성분은 요게 60이니까 얘가 60일 거 아니야. 더하기 T 코사인 60이야. 자 그래서 자 요게 바로 수평성분의 힘. 자 계산해주면 자 코사인 30은 얼마야? 2분의 루트 3. 자 그다음 코사인 60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연직 방향 수직 연직 F Y. 아, 자 선생님이 잘못한 게 있는데 여기서 자 설명하다가 지금 잘못한 부분은 뭐냐면 방향을 고려 안 했네. 자 다시 찍기 귀찮으니까 얘를 설명을 다시 좀 해줄게. 자 봐봐 이 두 개는 수평 방향으로는 오른쪽이고 얘는 왼쪽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 수평 방향의 힘이 정지니까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과 이쪽 방향의 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이 수평 방향도 자 마찬가지로 이쪽 F 코사인 세타는 자 이쪽 방향 F 더하기 T 코사인 60 요거와 같아야 된다는 거. 자 방향을 고려 안 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두 개랑 이쪽은 같으면 된다. 자 됐어.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코사인 30 얘는 코사인 60이니까 자 2분의 루트 3 F는 F 더하기 2분의 1 T. 자 됐죠? 자 그럼 연직 방향을 볼게요. 자 연직 또는 수직. 자 이 수직인 상황에서는 자 지금 봐봐 이 F의 수직 성분 이 T의 수직 성분 그리고 요 F는 수직이 없어. 근데 요 두 가지 힘과 얘가 어떻다? 반대니까 W는 요 두 가지의 이 수직 성분과 같으면 돼. 자 그러면 자 이 수직 성분은 마찬가지로 F 사인 30. 자 요거 사인 30이잖아. T는 마찬가지로 T 사인 60이야. 그러면 사인 30은 얼마야? 2분의 1 F 더하기 얘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 T. 자 이렇게 되겠지? 자 두 가지 됐죠? 자 수평 방향, 연직 방향 됐지? 자 거기에서 뭘 없애야 된다? 자 지금 물어보는 건 W인데 T를 없애야 돼. 내가 인위적으로 쓴 기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T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T는 2분의 1 루트 3 F 마이너스 F인데 2를 곱했으니까 자 루트 3 빼기 2F 맞죠? 자 요거를 어디다 대입한다? 얘한테 대입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정리를 해주게 되면 2 마이너스 루트 3F 요게 나온다. 그래서 답은 2 마이너스 루트 3F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지금 나와 있어. 자 수평 방향 합, 연직 방향의 합 따로따로 비스듬한 힘이 나오면 무조건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얘는 합해서 가속도가 있는 거고 얘는 합해서 0이기 때문에 힘의 평형인 거잖아.
자, 합혀서 어떻게 될 것인지, 힘의 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는 케이스, 합이 0인 케이스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밑에 Q1, Q2 풀어보고 답 맞춰볼게요.